여러분들 혹시 오젬픽 페이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위고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젬픽은 위고비랑 같은 약입니다. 다만 당뇨 치료 목적으로 쓰일 때 오젬픽이라는 상품명을 쓰게 되고요. 우리 흔히 비만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위고비와 같은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젬픽 페이스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 삭센다 등의 체중 감소 주사를 맞고 갑자기 얼굴이 노화된 양상을 보인다. 그러한 얼굴들에는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해서 대표적으로 오젬픽 페이스다, 이렇게 더 미국의 어떤 피부과 의사로부터 알려지게 된 용어입니다. 오젬픽 페이스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요즘 위고비, 마운자로 등의 체중 감량 치료를 한 뒤에 급격한 체중 감소로 인해서 갑자기 나이가 들고 노안이 됐다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서서히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실제로 갑자기 얼굴이 많이 늙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오시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체중 감소가 급격하게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GLP-1 치료제를 맞고 있었다라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여러분들 급격하게 살 빼고 나서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20대 분들보다는 한 30, 40대, 40, 50대로 가면서 체중을 너무 급격하게 빼면 얼굴이 처지고 주름도 늘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GLP-1 계열 약물들, 엄밀히 말하면 GLP-1 수용체에 작용하는 그러한 약물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노화가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는 논문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약물들을 투여받고 급격하게 체중이 감량된 환자들에서 얼굴 지방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특히 표층 지방에서 그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요. 우리 얼굴의 지방은 표면층에 있는 지방과 깊숙하게 있는 지방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이가 들면서 일반적으로는 깊숙한 지방 감소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러한 약물 투여군에서는 표층 지방이 더욱더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깊은 지방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러한 약물들을 사용했을 때 일반적인 노화로 인한 지방 감소와는 약간 양상이 다를 수 있지 않냐라는 것들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겉 피부 자체도 급격한 체중 감소로 인해서 노화 양상이 나타납니다. 콜라겐과 엘라스틴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요. 탄력이 떨어지는 것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피층의 변화가 체중 감소에 의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약물 자체가 진피의 어떤 세포들에 작용해서 진피의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학설도 점차 나오고 있고, 그러한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좀 더 연구가 돼봐야 되는데요. 만약 이러한 약물들이 직접적으로 진피의 노화를 일으킨다고 하면 이것은 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이런 부분들은 주의 깊게 동향을 관찰하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방이 감소하면 어떠한 얼굴이 되고 이것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예방하고 치료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자, 지방층이 감소하게 되면 주로 나타나게 되는 부분은 얼굴에서 볼 부분이 많이 꺼지게 되고요. 그리고 관자놀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꺼짐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눈 주변 역시 좀 퀭하게 꺼지는 양상이 보이고, 이렇게 볼륨이 감소하면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얼굴 처짐이 발생하면서 턱선도 무너지고 할 수가 있겠죠. 살이 빠지면 오히려 턱선이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살이 빠지면서 오히려 턱선이 무너진다, 이러면 또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우선 지방층의 감소한 볼륨을 보충해주는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진피층 탄력도 감소되기 때문에 이러한 진피층의 재생에 도움이 되는 치료도 같이 병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로 어떤 분들이 언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40대 이상 나이대가 좀 있는 분들이 더 처짐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볼륨 감소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더 조심을 하고 치료의 대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원래 얼굴에 좀 생긴 구조 자체가 꺼져 있는 형태, 원래 지방이 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좀 더 이것들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주로 치료의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체중이 다 빠진 다음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빠지기 초기에 해야 되느냐, 사실 이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단계를 나눠보자면 우선 어느 정도 자기가 목표 체중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체중 감소가 일어나는 중간에는 최대한 볼륨 감소를 줄이고 또 진피층의 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는 목적의 치료를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갑자기 볼륨을 생성시키는 치료를 그 단계에서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그러한 치료들을 체중 감소가 일어나는 시기에 하게 된다면 그러한 볼륨 감소가 일어날 때 진피층이나 또는 그 밑에 어떤 피하 지방층에 어느 정도의 재생을 같이 함으로써 그 감소되는 작용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적으로는 주베룩이나 스컬트라, 레디어스 같이 볼륨을 많이 생성시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묽게 희석해서 볼륨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얕은 층으로 시술을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 표면 쪽에는 리쥬란이나 히알루론산 스킨 부스터, 힐로웨이브나 이런 종류의 시술들을 이용을 해서 피부의 진피층의 수분, 장벽, 재생을 도와준다면 우리 진피층, 겉피부가 볼륨이 급격하게 감소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치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체중에 도달을 한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볼륨을 생성해주는 치료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컬트라, 주베룩, 레디어스와 같은 콜라겐 스티뮬레이터를 볼륨 증가 목적으로 조금 더 어떤 깊은 층에서 볼륨을 채워 올릴 수 있는 농도와 부위의 볼륨 생성 목적의 치료를 하게 되고요. 즉각적인 볼륨 생성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히알루론산 필러를 이용해서 깊은 층과 얕은 층 모두에 즉각적인 볼륨을 생성해 준다면 또 급격하게 볼륨이 빠진 분들에게는 빠르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하고 나니 어차피 치료가 같은 치료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주베룩, 스컬트라, 레디어스 같은 대표적인 콜라겐 재생 치료도 어떻게 치료하느냐에 따라서 좀 약하게 전반적인 탄력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치료할 수도 있고요. 강하게 볼륨을 생성하는 목적으로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이 빠지고 있을 때는 탄력과 재생을 어느 정도 유지해주는 목적에 좀 약한 강도의 치료로 심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예방적인 치료를 한다면 목표 체중에 도달해서 볼륨이 필요할 때는 이제는 어느 정도 체중이 정해졌고 더 이상 빠질 일은 없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방법으로 이러한 약물들을 이용을 해서 볼륨을 채워 올린다. 그리고 필러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지방층의 볼륨을 유지하고 복원해주는 치료 외에도 겉피부의 탄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겉피부의 치료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리쥬란과 같은 스킨 부스터 치료 그리고 서마지와 덴서티와 같은 고주파 치료도 병행을 해주는 것이 겉피부의 탄력을 유지해서 속 볼륨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겉피부가 그에 맞춰서 탄력을 유지해주는 그러한 치료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와 같은 약물로 체중 감소를 하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로 인해서 피부 노화에 대한 연구도 계속적으로 더 진행이 될 거고 이에 대한 치료 방법도 점차 확립이 돼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욱더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닥터 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